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표준교재 제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레전드 11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2.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3. 못에 발을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는 경우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얼굴이나 코, 입, 목에 화상을 입었다면 감염되거나 기도가 좁아질 정도로 부종이 생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2.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소화기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로나 전열기 곁에는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초를 켜두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제가 대상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옆집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연기가 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문제 4.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입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합니다. 호흡은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합니다. 방화문을 열면 화재가 확산되어 대피로 확보가 어렵고 다른 장소도 위험하게 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문제 5.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입니다.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연기를 통과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서 구조를 기다려야 연기에 의한 신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문제 6.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입니다.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으므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열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갑니다.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7.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2.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렌지를 켠다. 3.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입니다. 가전제품 여러 개를 한 번에 연결하여 한순간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초에 불을 붙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전등을 사용하고 양초, 성냥, 라이터 등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가스렌지는 창문을 연 후 켭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 8.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입니다. 모래주머니입니다. 수해 시 가스밸브를 여는 것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니다. 홍수로 몸이 젖은 경우에는 수건이 아니라 물로 닦아야 합니다. 라이터, 양초, 성냥 등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문제 9.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거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합니다. 무거운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문제 10.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거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11.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소화기 사용 순서에서 첫 번째는 안전핀을 뽑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잡이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쏘는 것입니다. 안전핀 뽑고 노즐 잡아 불로 향하고 손잡이 꽉 쥐어 분말 분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12.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2.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접지용 3핀 플러그는 모든 누전이 즉시 접지로 향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사용자의 감전과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샤워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므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는 닫아두어야 합니다. 코드를 잡고 플러그를 빼면 전선의 일부가 단선되어 발열,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가 아니라 절연 테이프로 감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3.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입니다.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합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은 상수도 오염에 대비하는 것으로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정전 시에는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내부에서 이동을 할 때는 손전등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변을 밝힙니다. 해동된 식품은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14.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전기기구를 점검하거나 수리하거나 세척할 때는 플러그를 빼야 누전, 감전, 폭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콘센트를 뺄 때는 수직 방향으로 빼야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났을 때 물을 뿌리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를 차단하거나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문제 15.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입니다. 샤워장에는 습기가 많은 곳이므로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용 커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가 아니라 절연 테이프로 감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전기 코드를 연결합니다. 코드를 잡고 플러그를 빼면 전선의 일부가 단선되어 발열,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빼고 세척하거나 점검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문제 16.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전류를 차단한다. 2. 인공호흡을 한다. 3.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쓰러진 원인은 감전이므로 원인, 즉 감전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감전의 원인은 전류이므로 전류를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 17.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입니다. 태풍은 홍수를 동반하기 때문에 배수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연료를 비우거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태풍 대비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통신기기를 꺼놓으면 재해, 재난, 대피 상황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18.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거나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을 합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문제 19.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일회용 장갑입니다. 깨끗이 씻거나 말리거나 소독을 해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갑 착용 후 분비물 처리, 배설물이 묻은 의류 분리 세탁,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 혈액이 묻은 물품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기 등은 모두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20.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입니다. 배설물, 가래,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향균 액체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카테더 등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문제 21.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입니다. 배설물, 가래,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성인용 기저귀는 일회용입니다. 따라서 절대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거나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을 합니다. 손은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마른 수건이나 핸드드라이어로 건조해줍니다. 문제 22.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입니다. 분비물이 빠지면 카테더 등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은 매번 소독합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문제 23.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굽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은 만지기 전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합니다. 고무 카테터는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립니다.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합니다. 문제 24.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입니다.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향균 액체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수건이나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기 전이나 벗은 직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젖은 수건은 세탁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문제 25.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입니다. 탈수의 증상은 소변 생성 감소, 갈증 증가, 땀 감소, 구강 건조 등입니다. 문제 26.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결핵은 비말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이므로 가래가 묻은 휴지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은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자극물 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상자의 의류를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포진, 천식, 전립선 비대증은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문제 27. 급성 저혈압이 발생한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눕힌다. 2. 신속하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 안정을 취한다. 3. 고개를 똑바로 한다. 4.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일어서서 편안하게 호흡하게 한다. 5.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입니다. 중력에 의해 말초기관에 있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저혈압이 온 대상자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8.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련은 대부분 15분 이내에 종료됩니다.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문제 29.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0.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입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대상자를 일으키거나 침대로 옮기거나 하지 않고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줍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제 31.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인공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방으로 옮기거나 하지 않고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줍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2.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입니다. 출혈 시에는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합니다. 출혈량이 적을 때는 출혈 부위의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상처를 압박합니다. 출혈량이 많을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합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으면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지 말고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 압박합니다. 쇼크가 의심되는 경우 다리를 높이는 자세로 눕힙니다. 출혈이 멈춘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문제 33.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 후 출혈량이 적을 때는 출혈 부위의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상처를 압박합니다. 진통제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팔을 잡아 움직이거나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은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종 초기에는 냉찜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2, 3일이 지난 이후에는 서서히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며 이때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34.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즉시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해야 합니다. 문제 35.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구토했을 경우 복용한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구토 억제 약물 제공은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따뜻한 물을 먹이는 등의 구체적인 응급조치 없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일 때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는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문제 36.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입니다.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복용하고 남은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하며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일 때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문제 37.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골절 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골절 상태로 힘을 쓰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피부 바깥으로 나온 경우 손상된 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아 넓은 부목을 대어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상처 주위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잡으려 하거나 소독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거상은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줍니다. 압박붕대를 감을 때 주의점은 단단히 감는 것은 좋으나 통증이 있을 정도의 단단함은 좋지 않습니다.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손상 부위의 대사활동을 감소시켜줍니다. 문제 38.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법을 해야 합니다. 냉찜질은 손상 부위의 대사활동을 감소시켜줍니다. 골절 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골절 상태로 힘을 쓰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피부 바깥으로 나온 경우 손상된 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아 넓은 부목을 대어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거상은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줍니다. 문제 39.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입니다.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시계 등이 있다면 미리 벗겨야 합니다.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냉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대사활동을 감소시켜 염증과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압박붕대를 감을 때 단단히 감는 것은 좋으나 통증이 있을 정도로 꽉 조이는 것은 안 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손상 부위의 거상은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줍니다. 골절 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골절 상태로 힘을 쓰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40.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입니다.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냉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대사활동을 감소시켜 염증과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손목 부위 지압은 안 됩니다. 의료행위입니다. 골절 시에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골절 상태로 힘을 쓰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문제 41.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바른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입니다.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야 합니다. 특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줍니다.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깁니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크기가 넓으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지 않아야 합니다.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치약 등을 절대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문제 42.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입니다. 얼굴이나 코,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문제 43.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야 합니다. 특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줍니다.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깁니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크기가 넓으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화상이 경미한 경우에만 멸균 드레싱을 합니다.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치약 등을 절대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44.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입니다. 질식 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갑자기 기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합니다. 효과적으로 기침을 못하는 경우는 등 두드리기를 시행합니다. 등 두드리기가 효과가 없다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손가락을 넣어 빼내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을 먹이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45.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을 써주세요. 1번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질식 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문제 46.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질식 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복부를 밀어 올립니다. 문제 47.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질식 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상복부입니다. 문제 48.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질식의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갑자기 기침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 49.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줍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50.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복용하고 남은 약과 용기가 있으면 병원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은 약물 중독이 아니라 질식 환자에게 적용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물을 먹이거나 우유를 데워 먹이는 등의 특정 조치 없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하는 것은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51.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는 것은 질식 증상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질식 시 대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문제 52.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대어 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줍니다. 문제 53.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이때 가슴뼈의 맨 아래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4.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림에서 양팔이 펴지고 손바닥 뒤꿈치가 가슴뼈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은 2번입니다. 문제 55.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회복 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회복 자세는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복 자세는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입니다. 문제 56.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정답을 써주세요.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합니다. 한 손을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해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입니다. 문제 57.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합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호흡 확인한 후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회복 자세를 취하며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제 58.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라, 나, 가, 다, 마입니다. 라,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 도움을 요청하고, 가,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마, 최종적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호흡이 빠지고 회복 자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59.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명치나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팔은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대상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대상자는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압박합니다. 문제 60.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회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복강 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칼돌기, 즉 명치는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압박합니다. 압박과 이완 시 비율은 50대 50으로 합니다. 문제 61.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심장이 멈춘 후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분이 지날수록 10% 정도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문제 62.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합니다. 심장 충격기를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 중단, 충전 시에는 가슴 압박 지속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켭니다. 문제 63.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세요. 1. 전원 켜기. 2. 심장 리듬 분석. 3. 패드 부착. 4. 제세동 시행. 5.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입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여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제세동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입니다. 문제 64.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 중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즉 쇄골 바로 밑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문제 65.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를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 중단, 충전 시에는 가슴 압박 지속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 중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즉 쇄골 바로 밑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문제 66.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우선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 중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즉 쇄골 바로 밑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합니다.
깜빡이는 쇼크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 즉 제세동을 시행하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문제 67.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 중단, 충전 시에는 가슴 압박 지속입니다.